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사위 국감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상설특검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결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한 3, 4일 전인가요?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해 진상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국민들께서 그 관봉권의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 훼손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인지 그 야당은 또 검찰은 이런 국민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주 핵심 증거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관봉권에 일반 국민은 저 언론에서 TV에서나 보지 구경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것을 검찰이 분실하고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의 결과가 나왔는데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윗선의 지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국민의 눈높이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어제 그 법사위 지금 말씀하신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도 네. 저희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설특검으로 가게 된 이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아직도 검찰이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이 간판을 갈아붙이는 그 이유를 검찰 개혁의 이 국민적 요구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예. 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이라고 하는 구체적 범죄 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해 9월에 사적인 친분이 있는 그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 누락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이 검찰로는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러한 어떤 내 딸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청의 간판을 떼게 되고 검찰 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같은 이러한 요구가 왜 빗발쳤는지를 확인한 그런 사건이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비판도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파란 윤석열 세상이 왔다. 이런 말로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사정 공면으로 정책 실패 덮으려는 거 아니냐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론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은 우리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젊은 정치인이고 개혁신당의 당 대표 아니십니까? 개혁이라는 당명이 무색하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의 개인으로도 정치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아 계신데 이렇게 시대 정신과 시대 과제를 읽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저는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매우 적절치 않은 개혁신당 당 대표답지 않은 그리고 이준석 정치인 뭐 저도 좋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내무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는 글인데요. 네. 이게 아마도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발 상설특검 추진에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를 좀 통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망이라는 게 2%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검사가 전국 전체 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검사 한 명이 글을 올리면 그것이 무슨 뭐 댓글 항명이니 무슨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뭐 이것도 역시 검사 한 분이 2%의 글을 올렸고 댓글이 서너 개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의견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검사 전체 또는 대부분의 모두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무슨 뭐 주목을 하고 뭐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검사 한두 명의 그런 어떤 내부망에 올린 의견 그런 것이 중요하게 주목을 받는 만큼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선택한 국민들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상설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 한 명 2%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뭐 어떤 일반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네. 개별 검사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의 항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또 상설특검까지 하면은 네. 거기에 파견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네. 일반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입니다. 이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우고 우리 경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법무부가 또 국회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대책도 세우고 뭐 해 갈 것이고요.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더 국민의 민생에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하셔서요. 결국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상설특검 결정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대통령님의 의중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와 네. 대체로 다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눈높이가 당연히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법사위 국감위에서 어제 또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고발했기 때문에 재척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네. 예, 참 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12월 4일 다음 날에 용산 청와대 안가에서 핵심 측근들과 이 법률가들 비밀 모임을 가진 당사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모임을 법률가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이 또 그 법지식을 이용해서 국회에 와서 당연히 그런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부분 앞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앞에서 이런 어떤 법지식을 활용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증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법꾸라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이러한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 배운 지식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만 사용합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짓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지난 법사위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네.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란 발언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네. 고발에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했어요. 이런 네.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도 그 조원철 법제처장이 두 가지 주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저도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 탄핵까지 추진이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으나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의 그 발언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의석수 때문에 국회 문턱 넘기는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아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야당도 잘 알고요. 여론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야당은 늘 그 메시지로 그렇게 국민께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싶은 그런 야당의 전략일 수 있죠. 예. 네. 사법부 신뢰회복 TF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26일 의총을 했고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이 태스크포스가 그 지향하는 방향, 내용은 일단 크게 뭘까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네.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인사,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당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당정대 조율을 거쳐서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이 사법 행정이 너무 좀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그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사법개혁을 할 때 필요한 논의돼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아닐까
뭐 또 그런 어떤 지도부의 생각이 아닐까 뭐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만 이번은 그 외교 주간이기 때문에 네네. 또 국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논의할 주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무정쟁 주간인 이번 주 내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ETF가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일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네네. 다음 주쯤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시사인에서 주요 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원, 대법원, 판사님 이러면 아직도 다른 사회 부분과는 다른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이 그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대법원, 사법부가 4.11점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국회가 4.19점, 국가정보원이 4.23점, 헌법재판소가 4.92점으로 네. 그렇게 신뢰를 아직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4.11점으로 계속 최하위예요. 거의 국회보다도 낮잖아요. 네. 거의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는 국회보다도 점수가 낮은 것은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뢰도 점수가 대법원이 매년 떨어져 왔어요. 네. 2021, 2년 때 보면 4.26점에서 4.24점으로 4.20점으로 드디어 올해는 4.11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무엇인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 그 사개특위도 만들어서 안을 냈고 지금 7개 이슈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이것을 국회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아마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들을 처리할 때 바로 이 사법 행정에 관한 이 폐쇄성 이 문제도 이번에 할 때 하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퍼즐을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 그걸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뭐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네. 너무 논의가 많이 되온 사항이고요. 네. 이미 21대 때도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고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재에서는 이걸 거의 뭐 추진하려고 했다. 검찰 개혁이 더 급하기 때문에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할 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요일 의총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또 반박, 공방에 가까운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 법안을 본회의에 지금 부의가 돼 있는데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지 아니면 아직은 검토 중인 상황인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제 드렸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이것은 의원 개인 또는 개인의 의견의 수준이고요. 김용민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나 보면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차례 거론한 적이 있고 네. 지난 일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비공개이긴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이제 거론을 한 것인데요. 네네.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이것을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역시도 아마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할 때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을 떼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예. 뜻이냐면 사실 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이런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재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개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네.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뗀다는 것은 이거 내란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야당의 이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네.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야당도 말씀하시는 당 대표의 마이크 앞에 보면 재판 재개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럼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불을 떼니 물이 끓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나오는 단계이고 이것이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이 멈추면 정권도 멈춘다. 그리고 무죄가 확실하면 재개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 설명드렸듯이요. 네. 반론이 필요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무정쟁 주간을 당대표가 선언해 놓은 상태라 네.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대변인의 입에서 논평해서 삭제하도록 하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걸고 비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먼저 불을 떼시니까 민주당 안에 이걸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물이 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미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축의금 수수 논란이 일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간부를 뭐 퇴장 명령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폰 화면을 시켰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감에서도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꼭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선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한 것은 뒤로 밀어놓고 어쨌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이 왔다면 그것을 골라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축의금을 골라서 돌려주고 환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급한 것도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이 네네. 가서 뭐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요. 네.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그런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적어도 이렇게 뭐 잘잘못을 따져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거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네. 그것에 대한 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네네. 최민희 의원도 그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축의금 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돌려드리는 그런 것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격 있는가 그런 것과 알겠습니다. 비판할 자격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저는 네. 적어도 국회의원 하면서 최민희 의원처럼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 충돌이 가능성 있는 축의금에 대해서 골라서 그걸 환급해주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시사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입니다.